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사이라 합니다. 하루에 5, 6콜 정도 합니다. 하루 한 7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사회적 관계, 사람들하고 그 관계를 이제 많이 못하게 되더라고요. 야간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라든지 이런 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밤낮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수면 문제도 이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지 보통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대리기사들이 이렇게 수면을 잘 제대로 정상적인 수면들을 취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루에 보통 한 8km에서 10km 사이를 걷는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릎 관절이라든지 병원에 가서 궁극하게 수술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대리기사들이 대부분 다 50대 중반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골격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뼈라든지 이런 데 많이 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혈압약이랑 고지혈이랑 통풍약을 지금 조금 먹고 있는데요. 자꾸만 그게 증세가 만약에 더 심해진다든지 추가적으로 뭐 당뇨가도 있는 그것도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까지 생긴다 그러면은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심하는 편입니다. 요즘 무리하진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대부분이 어깨, 목, 팔, 팔꿈치, 손목, 손 등 윗몸의 근육통과 전신피로 등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대리운전 노동자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족저 근막염과 야간 근무로 인한 수면 부족을 많이 호소하며 낯선 차량 운행으로 몸이 긴장하여 어깨와 목의 통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네, 대리운전자 기사분들도 근골격 통증 호소를 많이 하셨는데요. 실내에서 운전 또는 자동차로 운전하니까 근골격 통증이 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엔 남의 자동차고, 그리고 손님이 잘 맞춰놓은 의자 위치라든가 높이, 그리고 백미러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인과 다르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무릎을 핀다든가 바른 자세로 앉는다든가 하는 것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무릎이나 허리, 그리고 어깨까지, 그리고 목까지도 통증이 유발됐었는데요. 결국엔 장시간 운전을 하고 긴장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니 근골격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콜을 받고 다음 콜을 받는 데까지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주로 콜이 된 다음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콜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뛰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주로 아스팔트에서 장시간 뛰게 되고, 주로 제가 보니까 뛰는 경우가 4에서 7km 정도를 하루에 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릎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요. 저희 연구에선 실제로 무릎 통증이 많은 대리기사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릎이나 어깨, 허리, 그리고 손과 팔, 목에 있는 근골격 통증도 오래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 질환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무릎이 도와주고 있던 허리라든가 골반에도 같이 영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있는 모든 근골격 통증을 미리 예방하고 스트레칭이나 운동요법을 통해서 신체를 강화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대리기사 일도 점점 못하게 될 정도로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운전하는 동안에 잠시라도 양해를 구해서 고객께서는 양해를 좀 해주셔서 대리기사가 자기의 몸에 맞게 잘 운전 환경을 조절하고 그걸 통해서 근골격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그러한 환경이 대리기사의 근골격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안전까지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골격 질환을 예방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등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서서 오른팔을 뒷짐을 집니다. 왼손은 머리 위로 넘겨 반대쪽 옆부분을 짚어줍니다. 고개를 왼쪽으로 천천히 눌러줍니다. 등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서서 한쪽 팔을 뒷짐을 집니다. 고개를
반대쪽 대각선 방면으로 약 60도 돌린 뒤 손으로 머리 뒤를 짚어줍니다. 대각선 앞쪽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눌러줍니다. 양손을 뒤로 깍지를 낍니다. 팔을 최대한 펴면서 아래로 뻗어줍니다. 깍지 낀 손을 뒤로 뻗어 올리면서 가슴을 앞으로 내밉니다. 왼발을 앞으로, 오른발을 뒤로 넓게 섭니다. 오른발 발 뒤꿈치를 들고 양손으로 골반을 짚습니다. 무릎을 굽히면서 골반 앞쪽을 늘려줍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섭니다. 왼손은 골반을 잡고 오른팔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몸을 왼쪽으로 굽혀줍니다. 왼발을 앞으로, 오른발을 뒤로 서고 양손은 골반을 짚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펴과 동시에 골반을 앞쪽으로 천천히 밀어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국장 이창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대리운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해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또 그 재해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 요령 및 그 운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그 대리운전 기사 여러분들이 운행하는 차량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그 차량에 여러 가지 그 기기들을 조작하는 방법들을 미리 숙달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대체로는 이제 콜이 없고 급한 마음에 좀 멀리 있는 콜도 잡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만 내가 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그 출발지에 있는 콜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급한 마음에 뛰거나 급히 걷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장애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득이하게 멀리 있는 콜을 잡았을 때는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충분히 사전에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도착해서 출발할 때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탑승하기 전에 먼저 차량이 출발해서 빠져나가는 진행 경로를 충분히 이렇게 눈으로 살펴보시고 그 차량의 동선은 충분히 확보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탑승해서 출발할 때는 고객분과 대리운전 기사분의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운전석에 탑승했을 때 엑셀레이터나 브레이크가 발에 닿지 않는 경우가 있고 뭐 핸들이 너무 가깝게 바짝 가슴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체형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안전운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양쪽 창문을 열어서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운행하는 시간이 야간이고 그리고 최근에 차량들은 썬팅이 많이 돼 있어서 시야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창문을 반드시 열어서 충분히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조정을 할 때는 그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고객분한테 물어보고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손님에게 목적지를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술을 마신 고객분들이 자신의 목적지를 그 콜을 접수하는 접수원에게 말할 때 발음이 굉장히 부정확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평소 원하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출발했을 경우에 분쟁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분쟁 요소들이 바로 안전운전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대리운전 기사 여러분에게 100번 강조해도 부족한 것인데요. 신호 지키기입니다. 신호를 지키는 것은 대리운전 기사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뒤에 계신 고객분의 어떤 안전과 건강, 생명 그리고 다른 차를 운전하는 그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의 주거지에 있는 그 주차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소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운전 실력만 믿고 주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를 할 때는 양쪽에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는 창문을 다 내리고 그 주차할 공간을 육안으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시동까지 완전히 끈 상태에서 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이때 고객이 뒤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잠든 고객을 그대로 두고 방치하고 내려서는 안 됩니다. 방치된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객을 깨우시고 고객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완료 버튼을 눌러서 완료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전하는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안전운전, 건강운전 요령이 여러분들의 운행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리기사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 사고 시 행동 요령입니다.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하고 부상자를 구호하며 신속하게 정황 증거를 확보합니다. 이후 안전한 장소로 사고 차량을 이동시키고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이때 사고 현장 증거 확보를 위한 사진은 사고 지점 2에서 30m 거리에서 전후 좌우로 사고 부위를 촬영하며 도로 상황과 차선의 위치, 차량 파손 부위와 두 차량의 번호판, 사고 차량의 핸들과 바퀴 방향이 나오도록 촬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촬영합니다.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을 3D 영상으로 재현하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교통사고 접수 후 담당 조사관에게 신청하시면 올바른 사고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방법은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받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 신청 절차입니다. 응급조치 후 병원에 후송되면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공단, 병원, 회사에 각각 제출합니다. 업무상 사유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가 통지됩니다. 이때 신청서는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목격자, 사고 경위 등을 기재하고 사업주와 신청인이 날인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사업주 날인 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이 신청은 불승인 처분 시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